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경찰학 김만희입니다. 프라임과 함께하고 있는 팩트경찰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팩트경찰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수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 없이, 즉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은 정말 냉정합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죠. 뭐 아니면 도 흑 아닌 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우려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찰학, 원래 이 불시험이라고 불렸던 이번 2차 시험을 겪고 이제 2023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이제는 경찰학이 반드시 합격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과목이 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실 텐데, 이제부터 저와 함께 팩트경찰학과 함께 정말 실패 없는 경찰학의 공부법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법을 여러 가지를 앞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새롭게 이 경찰학에 대한 재시생이든 초생이든 이제 새롭게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이 경찰학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한 번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합격하셔야죠. 자, 그럼 이제 팩트 경찰학에서 제시하는 꿀팁으로서 아주 중요한 방법은 이제 경찰학을 한번 체계를 한번 좀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찰학이라는 곳에서 이 기본이라는 개념, 즉 기본 강의가 되겠죠. 이 기본 강의에 대해서 많이들 그냥 기본 강의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서 그다음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뭐 합격하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들을 수험생과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데, 자, 그러한 오류를 좀 제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기본이 기본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당연한 말 같죠? 정말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러나 여기에는 좀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라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은 정말 베이직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커리가 되겠죠. 자, 기본에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이 수험 경찰학을 접근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범위입니다. 기본 이론의 이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라는 거죠. 경찰학은 세부적으로 본다면 경찰학과 관련되는 기본 이론, 그리고 경찰 행정학 파트, 그리고 경찰 행정법 파트, 그리고 비교 경찰학, 그리고 한국의 경찰적 역사,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또 강론으로 대표되는 각 파트별들,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볼륨이 굉장히 큰 과목입니다. 법 과목들은 하나의 단일한 법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찰학은 경찰학이죠. 학. 이 점을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학문화되다 보니까 영역별 다양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시험도 골고루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의 범위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범위적인 요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그 범위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과 거기에 따른 비중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안내 드릴 거면서,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은 상세히 요 세부적인 목차를 토대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학습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자, 1회독을 해야 될까요? 기본 이론을 2회독을 해야 될까요? 3회독을 해야 될까요? 4회독을 해야 될까요? 5회독을 해야 될까요? 몇 회독이 좋을까요? 몇 회독?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죠? 자, 이 양은 물리적인 절대적인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 이론은 4회독을 하고 뭐 기출은 3회독을 하고 뭐 정리는 1회독 하면 된다라고 돼 있으면 그걸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다 합격하게? 네. 자, 여러분, 이 학습량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회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히 수치적으로 10시간을 공부했다, 그래서 10점이 올랐다, 20시간을 공부했다, 그래서 20점이 올랐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험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학습량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회독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질적인 실력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단순히 합격한 선배가 기본 이론은 한 2회독 하면 된다던데요. 아니요. 그건 네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걸로 그대로 끌어들여서 이겨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었다면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경찰학 회독 공부 방법론이라고 해서 딱 해서 몇 회독을 몇 분에 어떻게 라고 알려드렸겠죠.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다?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시간적인 것과 회독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실력적인 부분, 즉 예를 들어 경찰 기본 이론이 한 100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7, 80 정도 아 그래 그런 말들이었지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게 기본에 대한 회독에서 여러분이 학습량에서 한번 체크해 보실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있죠. 이건 무슨 심보일까? 떨어지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행작, 경찰학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경찰학 같은 과목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논외로 다뤄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의 내용을 그걸 마치 수집하듯이 알겠죠? 수집해가지고 책에도 적어두고 하면은 참 보면 좋죠. 아주 뿌듯합니다. 남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출제는 거기를 내지를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아주 예외의 예외보다는 우리는 바로 뭐다? 정확한 타겟팅화되어 있는 나머지 문제를 더 공략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용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강의에서, 팩트 경찰학 강의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구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할 것을 잘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은 기본이다라는 이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기출, 기본의 기출이 이제 추가되겠죠. 자, 수험 경찰학에서 기출을 제가 정의 내린다면 이 기출은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알죠? 여러분,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력 합격을 위해서 홈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그 과정들이 다 뭡니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라는 의미 속에서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바벨을 든다든가 벤치프레스를 한다든가 이 모든 과정들이 반복적 과정 속에서 훈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훈련이 단순 훈련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팩트 경찰학의 꿀팁 기출에 대해서 또 드린다면 기출은 이것을 푸는 연습으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출을 풀면서 기출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기본 이론에서 익혔던 기본 이론 강의에서 본 것들을 이제부터 뭐 한다? 연습하는 건데 빠져들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기출만을 푸는 거죠. 기출을 두 번, 세 번 풀고 네 번 풀고 다섯 번 풀면 기출이 외워져 버립니다. 충분히. 그럼 그런 상태에서 알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는 3번이던데 라고 그냥 찍는 거죠. 이렇게 기출 자체 빠져들어 버리면 마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전에 가면 실력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자, 기출은 빠져들지 말고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체크 확인 연습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나 맞췄다. 좋아. 틀렸어. 우씨.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출은 사실상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너 안에 나 있다. 어우, 오글오글하죠? 기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다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출을 풀면서 내용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을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기출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기출 안에 너 있습니다. 네, 기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팩트 경찰에겐 기출 풀이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접목시킨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출을 아주 정밀 해설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팩트 경찰에게 기출 풀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또 기출 문제도 사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문제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정말 고등학생이 그냥 지금 내일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처럼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경찰학 문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 따른 접근을 구체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풀죠. 자, 오늘 시간 시작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100분 쫙 달리자. 네,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옆길로 달리셨습니다. 제대로 달려야죠.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잡식하지 마세요.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다 풀고 하면 나중에 양이 엄청 많아져서 넘어집니다. 아셨죠? 풀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수준별로 레벨을 나눈 다음 그 레벨에 맞게 접근을 하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출의 풀이는 당연히 훈련의 과정으로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출 팩트 경찰에서 기출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아주 효율적인 접근법을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임팩트 있는 기출을 보셨다면 이제 바로 퍼펙트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3팩트, 3팩트라고 부르죠. 컴팩트한 이론, 임팩트한 기출, 그리고 퍼펙트한 정리. 내용을 익히고 기출을 풀면서 확인을 하고 그대로 두면 가라앉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시험에 맞게 다듬는 정리의 과정을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3팩트의 마지막인 퍼펙트한 과정이죠.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저한테 정의 내리라고 한다면 이 정리된 경찰학, 즉 기본의 기출을 더하는 겁니다. 더한다는 의미 아시겠죠? 기본의 기출을 더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기본 따로, 기출 따로, 정리 따로, 모의고사 따로, 동형 모의고사 따로, 심화 따로 다 따로 가면 정말 봉중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기출을 더해야만 퍼펙트한 경찰학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팩트 경찰학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공부 방법에 대한 감을 좀 가지시고 팩트 경찰학과 함께 진짜 경찰학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을 위한 팩트 경찰학, 바로 기본의 기출을 체계적으로 더하고 정리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컴팩트한 이론과 임팩트한 기출과 퍼펙트한 내용 정리로, 그래서 팩트 경찰학입니다. 자, 이 자세한 사항들을 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오시면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그에 관련되는 사항들, 자료들, 최신 자료들을 업그레이드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자료 개정 이런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 팩트 경찰학 여기에 올려준 자료만 해도 충분히 넘칩니다. 이것만 소화하시면 됩니다. 자, 경찰학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과 공부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감을 조금 잡으셨죠? 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한번 설명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 없이 팩트 경찰학과 함께 합격을 위한, 실패가 아닌 합격을 위한 경찰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